네, 듣기만 해도 지식업글 딩딩대학 오늘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9월 26일 월요일이고요. 네. 네,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 많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소식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사고 상황이 좀 급해서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오전 7시 45분께 지금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현재까지로는 7분이 네. 숨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이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이 지하에서 시작이 됐고 네. 지금 밖에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지금 지하뿐만 아니라 전층이 연기로 가득 차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화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색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추가 수색 과정이 더 좀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그다음에 110명이 대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화재가 났을 경우 당시에는 이제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이 없었는데 이 지하실 쪽에 택배, 뭐 청소, 방제 업무 관련자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오후 3시 2분을 기해서 일단 완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꺼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인명 피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소방관들도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연기 이미 불이 이제 뭐 최성기라고 하는데 이미 불이 다 붙으면은 접근이 어렵거든요. 근데 네. 더군다나 지하에서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는 더더욱 진화도 어렵고 수색도 어려운데 좀 그 사이에 벌써 밤이 돼버리는 바람에 또 야간엔 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코디님 RIP 이러면서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저희도 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더 피해자가 늘지 않기를 좀 바라보면서 일단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이 굉장히 새 건물이긴 해요. 2020년 6월에 개점을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래서 뭐 지하 2층, 지상 7층인데 그러면 이 새 건물에서 왜 이렇게 불이 크게 났는지 물론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큐시트 산책에서 어쨌든 오늘 MBC 뉴스에서 이 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이 들어갑니다. 저희 또 현지 기자들이 네. 현장에 가서 직접 이 소방관들 취재도 하고 네. 목격자들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사고 경위 또 사실 재발을 막으려면 원인 파악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고가 커졌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지금 정지선 현대백화점 사장이 사과를 한 걸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완전히 3시에 됐기 때문에 경찰이 화재 원인 경위 파악하고 있고 국과수랑 소방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쭌쭌님이 전기차 충전이 원인이라는데요. 그러는데 정확한 원인 저희가 취재된 내용 위주로 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니까요. 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아 어쩌면님께서 저희가 이제 무거운 소식을 먼저 전하다 보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긴 했는데 네. 이름이 왜 딩딩이죠?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딩딩대학은 일단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편한 지식 교양 공부를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침에 라이브도 하고 유튜브에 딩딩대학 치시면은 네. 쉬운 지식 설명, 친절한 설명들로 컨텐츠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고요. 네.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피카번정님이 탈출이 먼저인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이러셨는데 네. 이제 목격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위도 저희가 좀 취재를 했으니까요. 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좀 더 자세한 사고 소식 좀 접해 보시고요. 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일정 먼데이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 소개해드리죠. 이번 주 일정 빠르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일정 먼데이. 자, 먼저 오늘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이제? 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전면 해제. 네. 어땠습니까? 오늘 밖에서 좀 마스크 벗으셨어요? 어땠어요? 근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외 마스크 해제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었고 5월달에 전면 해제가 이번에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전면 해제라면 그동안 뭐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남아 있던 게 일단 50인 이상의 그렇죠. 행사. 콘서트, 야구장 네. 뭐 이런 데 가야지나 사실 변화가 좀 체감이 되지. 예, 그렇죠. 길거리에서는 좀 체감이 많이 되진 않았던 것 저도 같기도 해요. 이렇게 봤는데 저 나가면 바로 벗긴 하거든요. 답답해가지고.
폐활량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벗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난 분들도 네. 반 이상이 다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름을 버텼잖아요. 우리가 그 힘든 여름을 버텼는데 겨울에는 사실 마스크 쓰는 그렇죠. 게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치. 막 그렇게 뭐 독감도 예방도 되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실내 벗었다 썼다 하기보다는 그냥 쓰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 이제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려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나와야 그래야 체감이 좀 가시적인 될 것 체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팜트리님께서 네. 마스크 안 쓰면 이젠 뭔가 더 부끄러움 반 속옷됨 이러셨는데 저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이런데 영향을 미친다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뭐랄까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긴 했고. 그래서 방역 당국도 지금 실내를 풀어주더라도 영유아부터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강한 흔적을 남기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안전하게 좀 실내 마스크도 좀 해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네. 지난번에 뭐 호모 마스크스라고 네.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 태어난 갓난 아기들은 마스크 쓴 세상이 그냥 노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참 어떤 모습일까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일정은 있었고요. 전면 실내 마스크 해제. 내일 일정엔 경제 지표가 하나 나오네요.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뭐 금리하고 물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9%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석유값이 좀 떨어지면서 그나마 이제 8.3%로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지난번에 네. 나온 건데 근데 이 8.3도 높다고 지금 네. 울트라 스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했죠. 그래서 이 9.1%로 정점을 찍고 사실 8.0이나 8.1로 예상을 했다가 8.3이 나와서 화들짝 또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을 또 갔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게 지난달에 했을 때 나온 건데 네, 이제 지난달에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이제 5.7% 상승이 사실 이것도 정점을 살짝 찍었다가 떨어진 수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추석 앞두고 태풍 흰남노 피해가 컸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선식품이나 지금 배추값, 김치 가격 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신선식품 가격이 또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표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10월달에. 네, 이 금리 인상을 또 이게 물가 지표를 보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나 이런 상황은 종합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가파른 물가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이제 급한 거고 사실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OECD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망치보다 한 0.4% 포인트 정도 그렇죠. 상향을 했다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고물가의 어떤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소식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정치권에 좀 큰 뉴스가 나오죠 이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처분 1차가 아니고 2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정리를 말하면 해주시죠. 가처분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일단 큰 틀에서 가처분이 5개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중에 2개는 지난번 재판 때 나왔고 네. 나머지 재판이 이제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가처분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일단 첫 번째는 좀 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러는데 그 사이에 또 윤리위에서 징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징계도 이날 한다는 거예요. 맞불이군요. 맞불입니다. 그래서 추가 가처분 대 추가 징계.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순방 일정 과정에서 잡음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오늘도 시끄러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한데 이런 과정에서 또 여권 내에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립 상황이 수요일 날 한번 또 결과가 나온다는 이게 거.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윤리위 징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당 대표에서 이제 내보낸 거 이미 아니겠습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을 걸었죠. 그게 사실은 이제 판정 승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판정 승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비대위 직무가 정지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이제 본인들의 해석에는 절차적 하자였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를 꾸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비대위가 꾸려졌고 거기에 정진석 위원장이 선임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는 다시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올라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정부를 이제 신군부에 비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품위를 실추시켰다. 라는 이제 명목으로 추가 징계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뭐 징계 윤리위와 뭐 이 문자가 공개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네. 그래서 수요일은 정치 뉴스 좀 우리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날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데 우리나라로 뭐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지금은 사실 일본 도착을 했어요. 네, 아베 전 총리 고인이 됐죠. 네, 그래서 국장 방문상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시다 이번 총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관영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한국, 일본, 니네, 미국이 쭉 도는 거는 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이다. 매기는 거다. 매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관변 매체에서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자면 두 가지 현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이번에 뉴욕에 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가서 원래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한미는 결국 못했고 이 얘기는 뭐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은 한일 같은 경우에는 하긴 했는데 약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외교상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좀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떻게 보면 상호 조율이 면밀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기도 없이 둘이 만나가지고 30분간 그렇죠. 어정쩡하게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제 동원 문제랄지 과거사 문제를 사실은 평행선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안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고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렇죠. 거죠. 이쪽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극동 방어선이기도 한 건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우면 미국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한일 회담 하긴 했는데 끝나고 또 일본이 뭐 우리는 뭐 만나달래서 만나줬다는 식으로 또 약간 우리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 우리도 말이야 꼭 저렇게 나라 대 나라의 어떤 회담인데 거기서는 그냥 간담회라고 낮춰서 했고 저희는 이제 약식회담이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조율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양측이 좀 어정쩡하게 만났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만나면 이제 됐던 거예요. 그렇죠. 만나면 만났다 이렇게 하고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그렇죠. 군사력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국제 현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비전 제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만나고 사진 찍고 이런 거에서는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은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줄지를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과는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양보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난제인데 과연 이거를 캐리스 부통령이 좀 어떻게 풀어낼지 어떤 중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전기차 그렇죠. 문제, 전기차 제외 현안입니다.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전기차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제 미국이 지금의 이제 통상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일변도,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은 무조건 미국에서 해라. 바이오도 할 거 없이 이제 뭐 반도체 웨이퍼부터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USA를 강요를 하는데
여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산업계에서도 요청이 많고 네. 또 사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측면만 봐도 지금 야당에서 공세를 잡는 포인트입니다. 네. 이거 해결 안 하고 뭐 하냐, 외교로 해결해라, 이게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논의는 필수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목요일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네, 목요일 목요일 한번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저희가 좀 유통가 소식을 좀 준비했어요. 네. 금요일날 세일한답니다. 네, 네. 가을 첫 전기 세일인데 음. 원래 백화점 전기 세일이 어떻게 유통가에서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제 실외 마스크도 전면 해제됐고, 그러니까 유통가에서는 이제 특수를 좀 지금 사진에 보면도 많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광고 사진이에요. 특수를 굉장히 좀 노리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엔데믹과 함께 이제 결혼, 근데 밀렸던 결혼이나 계절 특수가 요번에 터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백화점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세르파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백화점 못감 비싸서. 그렇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 또 유통업체들이 근데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다음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이거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백화점의 매출 자체가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엔데믹 이후에 이제 보복 소비 플러스 세르파님이 말씀하셨지만 양극화. 그렇죠. 이게 사실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또 속지 또 번 사람들은 또 버렸단 말이죠. 자산 아니 그리고 상승. 코로나 때 양극화가 정말 심했어요. 네. 코로나 때 어려운 분들 어려웠는데 백화점을 계속 신장하고 이랬고 네. 근데 또 야세님이 또 마음 아픈 얘기 하시네. 내 주식도 세일 이러셨어요. 그 얘기는 그 얘기 저희가 준비했어요. 좀 잠시 후에 했는데, 나옵니다. 예, 잠시 후에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슬픕니다. 일단은 이제 백화점 업계에서도 가을 정기 세일을 큰 폭으로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제 지금의 상황이 수요를 넓게 퍼뜨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뽀개야 돼. 예, 세일의 잡아서. 폭을 좀 하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백화점 쪽으로 유인을 하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가을 정기 세일의 할인 폭이 유난히 좀 셀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억지로 사는 건 안 되겠지만 코스닥 박앤 세일 이게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예. 코스닥 감사제라는 표현도 감사제. 쓰고 예.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네. 뭐 꼭 필요한 물건이 있었다면은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다는. 저는 이제 아이 쇼핑 많이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계속 걸어다니면서 한번 만져보고 녹화하면 네. 기분 좀 좋아져요. 기분 좋아져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일정 빠르게 살펴봤고요. 네. 저희 빌런 사냥 용어 뽀개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오늘 빌런 좀 빠르게 가볼까요? 네, 오늘 빌런은 뭡니까? 어떤 빌런인지 한번 띄워주시죠. 나 이건 독합니다. 독하는데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한번 제가 검색 검색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죠. 제가 네. 검색해 볼 텐데. 네. 이거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 연구실 라이브에서도 몇 번 다뤘었어요. 다뤘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오늘 또 많이 나와서 우리도 한번 어쩔 수가 더 없어요, 다뤄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지금 뭐가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읽어볼까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한미 통화 스와프 미 연준과 의견 교환 중. 자, 네. 두 번째. 자, 이거 이창용 똑같은 총재. 기사고 하나만 더. 네. 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죠. 필요시 미화 유동성 공급 합의 통화 스와프는 시기상조 되는 건 약간 이거 한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이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화가 전화 통화는 아니잖아요. 전화 통화는 근데 이럴까봐 이건 아니야. 없어. 이건 이거 하려고 아닙니다. 그랬네. 예. 어쨌든 이제 염기훈 총장이 이제 순 자산으로 갔을 때 이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현찰로 봤을 때. 현찰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인데 이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몰라. 급한 일 생기죠. 병원도 가야 되고 갑자기 그럼 뭐 뭐가 목돈 들어요? 들기도 목돈 들지.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있죠. 은행이죠. 은행. 네, 은행의 영원한 친구야.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귀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달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없고 달러가 자꾸 마르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다.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달러 찍어내는 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달러 보따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전화하는 거네.
좀 필요할 때 좀 갖다 쓸게.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한도만 잘 지켜. 이렇게. 한도가 그렇죠. 그럼 무작정 무제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일정 금액으로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급할 때 유사시에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다. 그렇죠. 이게 한미 통화 스와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랑 하면 한미고 네. 중국이랑 하면 한중이겠네요. 한중 통화 스와프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급하니까 그냥 환율이 치솟았잖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 달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연준이랑 의견을 교환한다는 건 아무나 안 해주는 모양이네. 자, 그죠? 오늘 이창용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얘기는 뭐냐? 당장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꺼냈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축이 있는데 뭐하러 마통을 또 뚫어? 뭐 외환 보유고라는 이제 돈이 이제 달러가 쌓여 있긴 있으니까 이건 막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있어서 지금 외환 보유고가 다 달아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돈까지 꺼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창용 총재가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심하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마통을 길게 뚫어놨어. 그럼 마음이 어때? 든든하죠. 든든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지금 달러가 이렇게 없는데 괜찮겠어?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뒤숭숭하니까.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게 있는데 정 불안하면 마통 좀 뚫어놓으면 마음은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통 신청하러 의견을 교환해보고 있어 이 얘기군요. 네, 그렇죠. 미국 연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약 염 통장을 뚫어주잖아. 그럼 옆에 있던 A라는 사람이 뭐야? 야 왜 얘만 해줘? 나도 뚫어줘. 나도 이럴까요? 뚫어줘. 지금 달러가 지금 마르고 있으니까. 다 귀하니까. 왜냐면 다른 나라 환율도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야 마통을 너만 뚫어주냐? 나도 뚫어줘라. 하니까 미국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은행 가면 항상 듣는 얘기. 고객님의 신용도와 자산에 따라서 대출 이자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거네 그러면. 연준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히? 우리 연준에서는 이제 내부 기준이 있다. 이창용 총재 얘기예요. 연준에서도 내부 기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뚫어줄 만큼 한국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 되는지 보겠다는 거네. 갚을 능력 되는지 보고 딴 나라가 너무 마음이 상하진 않는지 검토해보고 실제로 우리의 신용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파월이 이제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야 보통 그쵸. 이렇게 하겠네.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이러면서 이제 해줄지 말지를 검토하는 건데. 검토하는 거죠. 문제는 그럼 추경호 부총리인 건 뭔 얘기입니까? 시기상조 이거는 또. 이게 통화 스와프가 이제 분명하지만 이제 대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스와프를 했다고 하면 마음은 편해지잖아. 근데 옆집에서 저 집에서 마통 뚫었대. 쟤네 뭐 후달리는 거 아니야? 지금 힘든가 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호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통화 스와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 그렇죠. 괜찮아. 돈 있어 통장에.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빌런 이제 이거 아시겠죠? 통화 스와프. 네. 왜냐면 이게 오늘 환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류 내세요 이러죠. 그쵸. 서류를 다 갖춰서 냈어. 그러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죠. 지금 심사 중인가요 그러면? 심사 중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지 실제 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좀 심사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한 나라만 뚫어준 적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누구만 해주고 누구 안 해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 특히 유동성이 필요한 나라들을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이 통화 스와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마이너스 통장도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 일정 기간을 전제로 일정한 양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된다. 소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빌런 통화 스와프 환율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걸 좀 뽀개 봤고요.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오늘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뉴스데스크 도대체 뭔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이거 빠르게 살펴보는 큐시트 산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큐시트 산책 왔습니다.
큐시트 산책 오늘 좀 넉넉하게 알아보려고 많은 왔어요.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실 수 있어요. 네. 보통 큐시트 산책은 한 1, 2분 남기고 네. 후다다다다다닥 이러는데 네. 오늘 너무 일찍 넘어온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 넉넉히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길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준비한 것도 좀 볼 텐데 먼저 이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저희가 4명 사망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7명 사망으로 일단 커졌습니다. 인명 피해가. 7명 사망, 1명 중상, 그리고 110명 대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범블비님이 12분 대 큐시트 산책은 처음이군요. 처음이죠. 예. 네. 그래서 세르파님 내년 점도표가 4.6% 이상이던데 요 내용도 이거 조금 잠시 이따가 후에 제가 저희가 설명을 할게요. 좀 같이. 드릴게요. 네. 질문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질문 있으면은 다 답변해 드리니까요. 네. 아까 요 점도표 얘기도 잠깐 이따 하도록 하죠. 네. 네. 이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 일단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분석하는 건 현재의 상황, 현장 상황 전해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는지, 그렇죠. 게다가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났는지, 실제로 개점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는지를 지금 전해드리고 실제로 이게 소방 점검에서는 그냥 그 보강해야 되는 조치가 있어서 그쵸. 보강하고 일부 이제 개선 조치하고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누가 남겨주신 대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나온 게 아니냐 불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저희가 좀 간단히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오늘 아침에 대전의 대형 쇼핑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한 걸로 네.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오전에 7시 45분에 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개점 전이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지하에서 이제 창고에 쌓였던 박스 이런 물류들이 이제 같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실종됐던 분들이 대부분 숨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지하 주차장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하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다 보니까 일단 진화 자체가 어려웠고 네. 또 수색 자체도 어렵고 네. 대피는 당연히 더더욱 어려웠겠죠. 그래서 인명 피해를 좀 키웠는데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네. 또 원인까지 취재를 꼼꼼하게 했다고 하니까 네, 댓글창에서 이제 원인을 두고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사실 이제 염기훈 총장도 알겠지만은 화재 원인 조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발화점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봐서 기자들이 항상 재촉하는 게 이거예요. 어디서 불났어요? 그쵸. 왜 났어요?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원인을 뽑는다. 네. 그래야 나중에 또 재발도 막을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이런 거 발화점을 찾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 가득 차가지고 아마 진화 끝나고 구조가 다 끝나야지 이제 화재조사 반장이라는 분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시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화재 현장은. 그래서 화재조사 결과 나오는 거를 좀 보고 좀 정확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세한 소식은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나왔어요. 또. 네, 검은 월요일 이 뉴스도 저희가 네. 다루게 되는데 오늘 검었죠. 검었습니다. 예, 검은 월요일 파운드 쇼크의 환율 발작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파운드화가 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가 영국 돈 아닙니까? 네, 영국 화폐인데 사실은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올라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그 생활 물가,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리빙이라는데 생계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랐어요. 아니 우리도 전기료 지금 뭐 한전 적자 보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우리도 막 올리잖아요. 뒤늦게 지금. 네. 근데 영국이 그때 80%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0월달에 이제 80% 인상이 있었는데 리즈 트러스 이제 새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걸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아, 백지화 시킨 거죠. 그렇죠. 이제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감세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보수당답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화가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운드화라고 하면은 영국이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뭐 네. 과거 식민 지배도 많이 했던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그만큼 국력이 강했는데 네. 지금 뭐 홍승표님 블랙시트라고 하면서 네. 벌써 약간 이미 문제 풀었어 이분은. 근데 영국이 사실 IMF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영국이 과거에 어려웠던 적이 과거에 있죠. 어려웠던 적이 있고 IMF 구제금융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 파운드화 뭐 예를 들어서 엔화라든지 이 주요 국제의 통화를 묶어서 이제 기축 통화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제 수단에 있어서 달러가 거의 대부분의 기축 통화를 차지하지만
이 엔화라든지 파운드화의 기축통화가 어떻게 보면 달러와 대체 자산의 역할을 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파운드화도 망가지고 엔화도 망가지면 결국 안전 자산을 찾으면 어디로 간다? 달러로 가는 거죠. 달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라는 게 우리 세계에서 주로 쓰는 돈이잖아요. 네. 어벤져스야 어벤져스 얘네들이. 근데 딱 갔어. 헐크한테 먼저 갔어. 파운드화야. 옛날에 헐크. 근데 요새 어때? 그랬더니 나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요새 힘들어. 근손실이 커. 너 제껴. 그럼 다음에 엔화 갔어. 엔화 누구 할까요? 엔화는 이제 호크아이 뭐 이렇게 호크아이한테 갔어. 엔화. 갔더니 엔화 어때? 그랬더니 아유 우리 고령화도 심하고 소비도 안 살고 장기 불황이 죽었어. 호크아이도 그럼 못 나가. 빙의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다음에 누구한테 가 이번에? 그 나타샤 로마노프로 가? 나타샤 로마노프 예를 들어 유로화야. 유로화 갔더니 막 러시아가 핵 쏜다고 그러고 있지. 지금 막 전쟁에 에너지에 가스에. 나타샤는 좀 지쳤어. 이제 그만하고 지쳤어. 싶대. 은퇴하고 싶잖아.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토니 스타크로 가야 돼. 아이언맨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럼 바로 이제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자산들이 다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달러로 몰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화는 코코 둥전리 과도한 개그 욕심. 예. 근데 원화는 어찌 보면 이제 기축통화는 아니죠. 네. 아니지만은 달러가 다 빨아들이니까 우리도 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달러는 이제 강달러라는 얘기 안 해요. 킹달러라는 얘기 킹달러라고 합니다. 해요, 요새 킹달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서 지금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뭐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제 다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그렇죠. 1,430원까지 넘을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달러가 너무 세지니까 달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만큼 원화를 많이 던져줘야 달러를 준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 추락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걸 막고 있었던 대체 자산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달러의 독주를 앞으로 막을 만한 그렇죠. 기축통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어벤져스 얘기했잖아요. 그 큰 그림을 보고 보면 이제 보여. 이제 나오죠. 라이언님, 영국은 브렉시트 할 때부터 노답. 그다음에 심은정님, 대처리즘 때문인가요? 그러셨는데 이제는 헐크가 왜 아픈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아니 대처리즘은 사실 이제 그 IMF 구제금융 받은 이후에 그 영국병이라고 부르는 영국에서 이제 그렇죠. 굉장한 비효율이라든지 복지 지출 공공부문의 많고, 비대라든지 비대화되고 이런데 마가렛 대처라는 이제 영국 수상이 총리가 이걸 이제 엄청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렇죠.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리즈 트러스가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제2의 대처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뭐냐? 마가렛 대처는 IMF를 오지 않고 온 다음에 수습을 했고. 리즈 트러스가 만약에 IMF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면은 사실 뭐 국정 동력이라고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보수당이.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외부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이제 누가 브렉시트에 이제 비유해서 블랙시트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나온 것도 영국이 좀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영국이 이제 이민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어떻게 보면 유로에 묶여 있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마음대로 못 쓰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유로와 단일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물류 비용이 니들이 알아서 해. 옛날에는 단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해협에서 그 트럭 운전사분들 그냥 쭉쭉 통과했어요. 아니 국경이 없는 거니까. 국경이 없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그냥 물론 내려놓고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 준비에 대한 서류만 이만큼. 게다가 잠깐 서보세요. 국적이 어디세요?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EU에서 그냥 물건을 갖다 주던 게 이제 수출 수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했는데 영국도 이렇게까지 고물가가 팽배해질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았다가 살아날 만할 때 전쟁 터진 게 사실 제일 크고.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삐뚤어질 거야 이러면서 모든 지금 원자재부터 하여튼 뭐 왜냐면 식량, 석유, 가스 다 걸려 있잖아요. 러시아, 맞아요. 우크라이나에.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요동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국의 구조 자체가 이 긴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을 갖고 있고 왜 그렇죠? 일단은 공공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나 전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공기업이 공급을 맡고 있고 그걸 정부가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손실을 떠안고 있죠 지금 한전. 사실 이제 영국에 가보면은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하면은
카탈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뭐, 전기 회사예요. 우리 전기 회사를 선택해달라는 카탈로그가 와. 우리 뭐 저 KT,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식이 낸 그렇죠. 거네. 이제 그런 전기 공급 같은 민간 회사기 때문에 여기는 단가가 안 맞으면 바로 올려버립니다. 아니 이거 회사 문 닫아야지. 네, 월급 그렇죠. 못 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인상이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한 번 파도를 한 번 탁 걸르고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생계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경제 소식 오늘 네. 환율이 발작하고 코스피, 코스닥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소식 저희가 경제부 기자들이 또 꼼꼼하게 취재해서 네.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거 10개 시작했는데 금방 가네요. 예, 근데 파운드 배경을 이해하면 기사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파운드의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정치 했고.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정치 기사 오늘 많이 주목하셨을 겁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사실과 달라 정면 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부터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귀국하고 오늘 첫 자리였거든요, 사실은. 그것과 함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특정 언론사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오늘 공세를 굉장히 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대편에서는 이제 그게 어떤 공동 취재단이 꾸려져서 다 같이 이제 보도를 한 것이고 이 문맥상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순방은 공동 취재고요. 네. 보면 알겠지만 기사들이 이렇게 일제히 같이 납니다. 네. 한미 정상 환담 때도 48초 다 같이 났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문제가 됐던 그 논란의 영상인데 이게 지금 방송 3사 YTN이 동일하게 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거가 뭐 보도자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풀 영상이라고 하죠. 보통은 같이 공유받는 영상.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취재단이 한 결과물을 제목을 달고 내는 거는 이제 각 언론사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 결과와 함께 뉴스데스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씩만 가죠. 네, 대우조선 팔렸습니다. 그렇죠? 네, 2008년에 한번 한화에 팔릴 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08년이 굉장히 경제 위기로 안 좋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어떤 군사적인 군함이나 이런 그렇죠. 쪽에서 이제 시너지가 날 걸로 보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군사 쪽에 굉장히 좀 특화를 했던 한화 방산업체 이제 특화했던 한화에 21년 만에 매각이 된다는 거. 다만 여기서 주목할 시점은 당시에는 가격이 6조였는데 그리고 4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경영권까지 2조에 넘긴 게 지금 헐값 매각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좀 나중에 딩딩대학에서 짚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블랙핑크 영미권 차트 싹쓸이 했습니다. 이걸 충분히 못했네. 네, 죄송해요. 네. 이게 걸그룹 최초라고 하고요. 네. 사진 들어가 있나요, 사진? BTS의 뒤를 이을지 주목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문화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딩딩.